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배 대표님, 네. 이제 7.23 전대가 막바지로 접어들었고, 네. 17일 오늘은 수도권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로서 이제 연설회는 다 마친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네. 그리고 19일부터 모바일 투표에 들어가니까 사실상 이제 2, 3일 이후부터는 투표에 들어간다고 봐야죠. 사실 뭐 끝났다고 봐야 되죠. 예. 내일 모레까지 또 TV 토론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또 어떤 막바지 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3일 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막판에 또 막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건 또 심리가 있으니까요. 예. 뭔가 비대응 카드를 들고 나올 예.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일단 막바지에 나온 여론조사가 하나 있네요. 예. 에이스 리서치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결선 투표를 예상을 해서 양자 대결 이걸 지금 조사를 했죠. 예.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당원까지 포함해서 그대로 투표했던 것이 이제 결선 가면 한 번 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체로 이제 결선의 분위기는 어떨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는 이제 감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예. 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동훈 대 나경원 49.4 대 24.8. 예.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한해 승리입니다. 그다음에 원희룡하고는 격차가 더 납니다. 더 나네요. 예, 한동훈은 52.8 대 원 18.6이고 오히려 원희룡보다는 윤상현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한동훈 대 윤상현은 52.9%고 윤상현은 20.3이거든요. 근데 원희룡은 18.6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을 제외한 후보들만 놓고 보면 나경원이 24.8, 윤상현이 20.3, 원희룡이 18.6 이렇게 됩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양자 대결. 네. 여기에서는 뭐 다 한동훈 후보는 70이 넘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거의 한동훈 대 엄청난 나경원 차이가 나죠. 네. 70.3 대 21.7. 네. 한동훈 대 원희룡 71.7 대 21.0. 한동훈 대 윤상현 74.9 대 14.8. 이렇게 되면은 결국 결선에 가서도 앞서 얘기한 것은 전체 여론조사를 상대로 한 거고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80%는 국민의힘 지지층 상대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어대한의 입지가 아주 확고하니 지금 막바지까지 예.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라는 것은 고 박사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뭐 1997년도에 김대중과 이해창 예. 그때도 보면 왜냐하면 선거라는 거는 브레이킹 포인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제가 드릴 말씀은 저도 30년 이상을 선거를 분석해 왔지만 뭔가 판을 바꾸는 그게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이게 판을 바꾸는 뭐가 있냐는 거죠. 없죠. 예. 그러니까 가령 97년도 대선에는 판을 바꾸는 변곡점 이런 것들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때 DJ는 이른바 DJP 연합이 있는 겁니다. 예. DJP 연합에서 김종필 뻥크가 나요 이러면서 또 이제 박태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해창에게는 결정적으로 아들 병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변곡점이 될 만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뭐 문자, 그 다음에 배신자 프레임, 그 다음에 장해찬 전 최고가 들고 나온 이른바 여론조성팀 다 이게 뭐 약발이 안 먹혀요. 예. 그렇다고 봐야 하네요. 특히 표심 이동을 보니까 참 흥미로운 게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로 대결 구도가 이루어질 경우 그럼 나원 연대설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두 사람만 연대한다고 해서 그 지지층이 다 따라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한 구도 경우 원희룡 지지층은 나경원한테 58.3, 한동훈한테 18.5, 윤상현 지지층은 나경원한테 41.3, 한동훈한테 21.4. 그러니까 나경원과 한동훈의 구도로 가면은 원희룡, 윤상현 지지층이 나경원 쪽으로 훨씬 많이 간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원희룡과 한동훈 구도로 가면은 한동훈하고 원희룡, 나경원 지지층은 한동훈한테 32.6,
원희룡한테는 24.8.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더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나경원, 원희룡 단일화 될 때, 원희룡으로 단일화가 되면 약발이 안 먹힌다는 안 먹힌다는 이야기예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그전 말씀드린 게 브레이킹 포인트가 없다는 게, 적어도 지금 원희룡 후보가 원하는 건, 한 후보하고 자기 쪽으로 1대1로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구도를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나경원, 원희룡 단일화를 해도, 원희룡으로 단일화가 되면 약발이 없어요. 나경원으로 단일화 되는 게 더 약발이 있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죠? 그런 말씀드린 선거는 브레이킹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BP를 뭐 넘어섰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예. 브레이킹 포인트를 못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시간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릴 때 저는 이제 선거를 데이터로 보는 사람이고 고 박사님은 언론이라든지 미디어 환경을 보는데 뭔가 그럴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야 한동훈 후보가 꼬꾸라질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장해찬이 대포를 쏴도 또는 무슨 김건희 여사 문자가 로켓을 쏴도 이게 뭐 안 넘어가는 이슈가 되니까 이게 판세 자체의 흐름에 변화가 없고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면은 점점 더 오히려 한동훈 후보 쪽으로 많이 나와요. 예, 압도적인 그런 지지율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가 이탈되는 게 아니라 더 높아진다니까요. 그런데 이 원희룡 후보 친윤 쪽에서 전력을 다해서 뭐 조직을 풀 가동해 갖고 지원하는 것 같은데 원희룡 후보라는 상품 자체가 나쁜 건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아주 네. 훌륭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보수의 자산이고 이 보수 이른바 국민의힘 그 전신에서부터 20몇 년간을 키워온 하나의 인재예요. 그렇죠.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원희룡만한 인재를 어떻게 키웁니까? 그런데 왜 지금 저렇게 추락하고 있습니까? 밥그릇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네. 밥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원들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여기에 흰밥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흰밥이 아니라 당원들은 어떤 밥그릇이든 간에 거기에다가 오곡 닭국밥을 넣어야 민주당과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로 김건희 여사 논란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원들조차.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원희룡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원희룡의 스탠스 방향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스탠스가 잘못. 그럼요. 스텝이 꼬여버렸네.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을 등에 업고 배후에 업었는데 그렇죠. 그게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역효과를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는 이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 대표되는데 수석 응원단장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잖아요. 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전 말씀드렸던 것이 다른 사람의 노래를 부르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받은 사람이 힐빌리의 노래 바로 그 흑수저 아닙니까? JD 벤스. 자기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자기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원희룡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원희룡 노래를 안 부르고 모든 내용이 한동훈 이야기밖에 안 하잖아요. 한동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희룡이 쓰는 이 경선 전략이랄까 이 선거 전략 자체가 원희룡하고 안 맞았다. 안 맞아요. 원희룡이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하고는 안 맞아요. 이 네거티브가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희룡은 그 이야기를 해야 되죠. 대통령을 차별화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원희룡 웨이를 가겠다. 그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쉬워요. 예. 참 괜찮은 인물이고 그럼요. 유력한 또 유능한 전국 정치인인데 대학 입시 수석, 사법고시 수석, 이런 서울대 사람이 입학 어디 있습니까? 수석 다 수석이에요. 수석.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뭐 성성장구를 그럼요. 해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실패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자기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아마 원희룡 후보도 이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채널A에서는 후보 출마에 대해서 후회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후회한 적은 없을지 모르지만 전략 내가 찐윤들의 모사꾼들한테 잘못 넘어갔구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마
마음속으로는 통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로서도 뭐 우리 배 대표님도 잘 그럼요. 알고 저도 잘 아는 분이고 아유. 아주 뭐 기대를 많이 한 인물입니다. 그런 예. 정치인 아닙니까? 유망 그럼요. 정치인인데 그러한 뭐 추락이랄까 몰락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고 왜 저렇게 됐을까 하는 뭐 연민의 정이랄까 그런 걸 느낍니다. 너무 컴퓨터가 빨리 돌아간 거죠. 네. 예. 어쨌든 이제 며칠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배 대표님이 볼 때는 특별한 변수는 없다. 없다. 네. 그런데 이 투표율이 또 변수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난 그 2021년 6.11 전대 예. 이 당시 이준석 그렇죠. 후보가 정말 예상밖의 득표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투표율이 그 전에 비해서 한 배로 높아지면서 2배 가까이 높아졌죠. 2배로 높아졌죠. 예. 그러니까 당시면은 졌는데 민심에서 이겨가지고 그렇습니다. 했고 지난 3월 8일 김기현 당대표 될 때도 투표율이 55.1%였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렇죠. 수도권이라든가 맞습니다. 젊은 세대들. 예, 이런 중도층 젊은 그렇죠. 세대들이 많이 모바일이든 ARS든 투표를 해줘야 그쪽에다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투표율이 한 60% 정도, 61.2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번 전당대회 성격입니다. 성격이 박빙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는 운명이다. 왜? 운명이다. 이번 전당대회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이재명 싸울 수 있느냐 못 싸우느냐에 운명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면은 2014년 사태가 되는 겁니다. 김무성, 서청원 두 사람이 정말 치고받고 속된 말로 개싸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국정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과 내부의 갈등이 일어났고 유승민 배신자 되면서 말 그대로 국정농단 사태로 보수가 괴멸됐어요. 그렇게 저는 됐죠. 또 한 번의 보수 괴멸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핵심은 뭐냐면 당원들은 이제 우리가 보수 괴멸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가 당원들이에요. 예. 그래서 당원들은 이번 성격을 빠질 수는 없는 전당대회다. 그럼 그 많이 성격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투표예요. 하나는 시스템입니다. 예전에는 막 ARS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투표함을 가져다 놓고 투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죠. 이번에는 순회할 때 아예 투표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른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K-보팅 넘버원입니다. 이건요, 미국에서도 이런 전당대회 시스템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K-보팅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습니다. 블록체인으로 돼 있는. 예. 이 시스템이 워낙 편리하기 때문에 사전투표보다 더 편리해요. 그래서 워낙 편리하기 때문에 이 편리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있다. 이게 지난 이준석 때도 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또 당원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손쉽게 투표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의 보안 장치가 19일, 20일 날 이 K-보팅 시스템으로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만 골라내서 ARS 전화가 옵니다. ARS. 띠띠띠띠띠띠띠띠. 여기에 참여하지 그렇죠. 못한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ARS 투표를 하는 거만. 선생님께서는 국민의힘의 당원이십니까? 당원이면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 해서 띠띠띠띠띠띠띠. 모바일에서 그렇습니다. 빠진 사람들을 또 ARS. 그렇습니다. 그래 높을 수밖에 없네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1일, 2일은 이제 국민 여론조사하고 그렇습니다. 국민 여론조사는 보통의 경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두 곳의 여론조사기관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물어보는데 이건 물어보는 순간 이 전당대회 당대표 여론조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국민의힘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무당층보다도 더 국민의힘 지지층의 비율이 훨씬 더 많은 조사 결과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보통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 조사를 하면
이거 지역별로 이 이른바 할당을 하게 되거든요. 이걸 채우기가 쉽겠냐는데 이거는 워낙 지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띠띠띠띠띠띠띠 해서 착착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무당청은 큰 비중이 안 차지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사실상 좌우하는 그런 선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당원들이 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지난 2021년에 6.11 때는 그때는 나경원이 이준석보다 당원에서 높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당원이 한 25만 명일 때예요. 지금은 몇 명? 84만 명. 그도 말씀드리지만 당원이 30만, 50만 넘었으면요. 언터처블. 그럼 관리가 안 돼요. 그렇죠. 그냥 국민 여론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예. 어쨌든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좀 더 경선 막바지 어떤 또 후보들의 카드가 나올지를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